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HLB 담관함 이상 결과가 재조명됐고요. FDA 허가 신청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단기 추세 회복됐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강조한 일정들을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린 바 있는데요. 그 시작인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단기 목표치는 얼마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미국 자회사 엘레바는 리라프그라티닙 담관음 2차 치료제죠. 이상 데이터가 FG의 FR2 표적 치료제로서 차별화 효능과 함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FDA 2차 치료제 허가 신청까지 완료된 상태인데 이미 알려진 내용이죠.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HLB 5% 오른 거에 대한 명분으로 보기 어려워요. 오늘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강했기 때문에 HLB가 오늘 5.68% 상승 마감한 것은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4.94% 상승했거든요. 그럼 명확하게 우리 투자자분들 따지고 보시면 뭐야? 코스닥 지수가 4.94%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5% 올랐는데 HLB가 그러면 5%대 오른 것은 지수만큼 상승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 코스닥 시장 종목들 쭉 보시면 15%, 7%, 8%, 19%, 6%, 중간에 보면 20%, 15%, 그쵸? 10% 이상 종목들이 수두룩하죠? 이렇게 보면 HLB 오늘 상승이 이거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간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수급이 강하게 유입돼서 또 올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외국계 창구에서 강하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시장 흐름과 다른 업종들을 잘 비교해서 보셔야 오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H7B는 지수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특별함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호재가 있는지 뉴스 기사 찾아다니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차분하게 HLB가 오늘 54,000원 수준까지 반등해서 마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 상승의 의미를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단기 상승 슈팅 가능한지 그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가 상승에 그래도 힘을 보탤 수 있었던 이슈는 말씀을 드릴게요. 담관함 치료제보다는요. 바로 간암 치료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일부 저는 상승의 힘을 좀 보탰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바로 간암 치료제 시장이 5조 원대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HLB가 미국 FDA 승인받기 위해서 간암 1차 치료제를 신청해 놓은 상태잖아요. 연매출 1조 원 시나리오가 제기가 된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더 많이 부풀려지기도 했었죠. 바로 1차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 번이나 물먹은 상태니까 지금 3차까지 온 상황이니까 지금 그 정도까지는 부풀려지지 않습니다만 향후 시장 규모가 성장하고 또 확대될 전망이니까 그러면 우리 HLB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내려앉았으니 지금 국면에서는 분명히 재평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미 두 번이나 이런 상황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결과를 좀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더 강할 겁니다. 그러니까 팔짱 끼고 두고 보는 거죠. 너희들 정말 이번에는 승인 받을 수 있느냐? 이번엔 실패하면 또 어떻게 될 거냐? 오히려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도하겠다는 심리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수급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준에 맞춰서 대응하게 되면 실제로 HLB가 승인 나거나 말거나 실패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잘 피할 수 있고 또 수익이 크게 나면 수익을 끝까지 잘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HLB 주가가 미국 FDA 관련된 승인 허가 중요하죠. 이게 핵심인 건 맞습니다. 그 기대감을 우리가 매매해야 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방향성이 올라간다면 그 올라가는 방향을 그대로 수익을 내면 되고 내려올 때는 피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시장에서 우리가 기술적 대응은 바로 이 경험에서 나오는 것인데 경험을 토대로 해서 HLB 지금 시점에선 좀 불안한데 지금 시점에 이 같은 뉴스 기사들이 주가 급등으로 끌어올릴까 아니면 이 구간에서 한번 팔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아니라 수많은 종목들이 그런 뉴스 기사화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끌어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판단해 내는 게 보이지 않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화살표 신호와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HLB에 집중적으로 물태워가지고 위험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겠죠. 업종별로 분산 투자한 것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키우는 방법이고요. 심리적으로 흔들림 없이 주식 투자를 중장기적으로 롱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51,600원, 이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핵심 가격이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가격 47,000원 가격선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지웠습니다. 그리고 61,000원 가격선이 없었는데 이 가격은 소환해냈어요. 자, 여기 오늘 오전에 제가 10시 21분경에 올려드릴 때만 하더라도 여기 브리핑 내용에 보면 47,000원 가격선이 여기 보이죠? 그리고 51,600원, 57,200원 이렇게 중심 가격을 통해서 위아래로 지난 영상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운 이은 부분들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최근 이 51,600원 중심 가격에서 밀당하면서 지지력을 확보했고요. 그동안에 바닥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만 5선을 돌파하는 강한 양봉 흐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5위평, 12평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는 그림들이 안 나왔었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양봉 캔들 나오면서 52평을 이렇게 주가가 회복해줬고요. 제가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겠죠. 오늘은 52평이 골든 크로스가 아닙니다. 하지만 내일은 52평선이 바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승 양봉 흐름이 나타나는데 52평선이 골든 크로스를 한다. 62평선을 딛고 올라선다. 구조적으로 나쁘게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시적으로 주가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팅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렇게 빠르게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이어진다면 어느 시점하고 비슷하냐라고 보면요. 바로 여기 시점입니다. 여기 시점. 12월 달 시점인데요. 보시면 62평이 아래 깔려 있고 22평은 옆으로 누워 있죠. 빨간색 22평 옆으로 누워 있어요. 옆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52평이 데드크로스로 아래로 내려왔다가 62평 딛고 이렇게 올라서면서 어떻게 됐나요? 52평이 빠르게 골든크로스 나면서 다시 정배열로 들어갔죠. 여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2평, 12평, 22평은 옆으로 누워있고 이렇게 빠르게 정배열로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내일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다음 주 이 시기에 61,000원으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올라올 수 있을지 저는 주목하고 있고요. 이미 앞에 영상들에서 제가 이 시기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명절 이후에 이 시기가 짧지만 이 시기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이 시기에서 이렇게 한번 흐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시기들이 딱딱 잘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원했었던 수익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매도할 수 있는 또 시점도 우리가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오른쪽 정의연방에서 실시간으로 화살표 신호를 보고 대응할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판단만 내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갑론을박을 우리가 다 따질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 방향을 잡으면 우리는 매수하면 되는 거고 내려가겠다라고 방향을 잡아버리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벤트 종목인 HLB를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투자하면 5천만 원을 다 태웠다가 다 팔았다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 중에 비중을 확대할 때는 뭐 4천, 5천까지도 매매할 수도 있지만 비중을 줄일 때는 또 2천만 원, 또 1천만 원까지도 비중을 팍팍 낮출 때는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또 비중을 확대할 때 비중을 크게 확대해서 수익을 또 크게 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다면 상담 문자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정의연방에서 들어오셔서 정의연분들과 함께 매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른쪽 정의연방은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단타 단기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있고 특히 중소형주 상한가 매매해야 된다, 막 급등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주도주 위주로 매매하고 있고요. 우량주 위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마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느긋하게 기다릴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또 조급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준을 잡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그간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은 한두 번 매매하고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습관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HLB, 우리 여러분들이 그 습관에 따라서 매매를 계속 지속하시면 과거와 크게 달라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개선하면서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간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나 훌륭한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냥 대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유튜브 영상은 저녁 늦은 시간에 공개가 되고 있고요. 때로는 이길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HLB는 61,000원 상승 목표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여기가 고점이다라기보다는 이 가격 수준까지 열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간이 지난 과거에도 저항 구간이었고요. 심리적으로 지지와 저항대 가격들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부분들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드릴 거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따라서 HLB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치고 나갔을 때, 그러니까 이 매도의 신호가 이 가격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하고 전망해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안 나오고 치고 날리면 그냥 그대로 보유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올라가다가 매도 신호가 바로 나와버리면 또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HLB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HLB의 학회 일정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7월 23일이니까 6월부터는 선반영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그 전에 4월, 5월, 6월로 가는 이 시기에 최소 2번 정도는 매수, 매도 할 수 있는 화살표 신호들이 2번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는 내가 고점에서 물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여기가 고점이었지만 향후의 HLB가 만약에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실제로 승인을 받아서 얘가 7만원, 8만원, 9만원도 올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점이 잡히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기준을 누가 잡아준다는 겁니까? 바로 화살표 매도 신호를 통해서 우리는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 과거에 그런 경험들은 다 수도 없이 많이 해왔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드리는 겁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대응할 때 내가 적절하게 판단하고 비중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